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고요. 그래서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해요. 그런 다음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여 쓰는데요. 덧붙여 자신의 마음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낱말을 알고 활용한다면 마음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겠지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마음의 양식인 책을 즐겨 읽도록 해요. 오늘은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표현해야 할 일을 떠올려 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글쓰기 4단계인 계획하기, 내용 떠올리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를 통해 마음을 전할 내용을 생각하고 글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리고 완성한 내용을 점검해보는 활동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교과서 74쪽을 모두 폈나요? 학습 주제를 큰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다양하게 접하려고 오늘은 시 한 편을 준비했어요. 이 시는 어느 소방대원이 쓴 것인데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음 시를 읽어봅시다. 시에서 느껴지는 소방관의 마음은 어떤가요?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과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소방관에게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무서운 불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시는 소방대원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표현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다음 그림을 살펴봅시다. 친구가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픈 친구의 병문안을 갔을 때는요. 얼른 나으라는 말과 함께 위로하는 마음을 전할 거예요. 함께 놀던 친구가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는요. 그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쓰기 단계 기억나나요? 생각을 떠올리며 큰 소리로 4단계를 얘기해 볼까요? 계획하기, 내용 떠올리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입니다. 네, 잘 말해주었어요. 안창호 선생이 쓴 편지를 4단계로 살펴보면서 각각의 단계별 활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내용을 계획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잘 숙지한 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대화를 들어볼까요? 새 신발을 사주신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거야. 친구를 놀렸는데 바로 사과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지. 얼마 전에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쓸 거야. 내일 편지를 붙일 거야.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마음을 전할 것인지 정하고요. 또 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인지 미안한 마음인지 등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겠지요. 소방관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이 우리 동네와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분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다투거나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전하는 글의 형식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 정하고요. 그 밖에 자신이 쓴 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를 결정하면 마음을 표현하는 글 계획하기가 마무리된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를 잘 계획하였다면 이번에는 글을 쓰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에 바른 글씨로 적어봅시다. 마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머니께 보낼 거예요. 저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보내고 싶어요. 저는 보건 선생님께 보내고 싶어요. 읽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적어볼까요? 전하려는 마음을 드러낼 때 어떤 내용을 쓰고 싶나요? 읽는 사람과 함께 겪었던 일이나 선물이나 도움 등을 받거나 주었던 일을 써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을 때 더 강조해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읽는 사람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일, 절대로 잊지 못할 일,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요.
벌써 세 번째 단계인 조직하기네요. 이 단계에서는 글을 어떤 짜임으로 쓸 것인지 정하는데요. 보통은 전체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부분인 처음에는 읽는 사람을 적고 읽는 이는 잘 지내는지, 글쓴 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리는 말을 적는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대한 말을 넣어도 좋겠지요. 가운데 부분에는 편지를 쓴 까닭이나 직접 말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를 적고요. 읽는 사람과 함께 겪은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기도 해요. 혹은 읽는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인상적인 일을 쓰기도 하고요. 큰일이 있었을 때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보내기도 하지요. 마지막 부분에는 덧붙이고 싶은 말과 읽는 사람에게 바라는 점을 적고요. 끝 인사를 한 후 쓴 달자와 보내는 사람을 적으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완성해보세요. 마지막 글쓰기 단계인 표현하기를 공부해 볼게요. 글에 쓸 표현 방법을 정할 때는요.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적으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편지글 두 편을 비교해 볼까요? 전하려는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찾아 색깔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처럼 잘 표시하였나요? 두 편의 글 모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르지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펜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적으면 왜 고마운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읽는 사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읽는 이를 고려하여 말투를 달리하면 예의를 지키면서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전하려는 마음이 잘 나타나는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지 검토해 봅시다. 교과서 77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해 볼까요? 아니오일 때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글을 읽는 사람의 처지가 되어 글을 읽어볼까요? 고쳐 쓴 글을 다시 읽고 잘된 점을 스스로 칭찬해 보세요. 이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의 특징,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로 글을 써보았어요. 생활 속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거나 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글로 써서 보내보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